비상용 조명부와 110V용 100W 77등, 60W가 55등이 있습니다. 방전시간 30분이고요. 축전지가 HS용 54셀, 허용 최저 전압은 100V, 축전지 온도가 5도씨일 때 축전지의 용량 구하세요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경련 용량 저하율이 0.8, L을 준 거고요. 환산시간 K가 1.2라고 줬습니다. 자, 축전지의 용량 C는 우리가 L분의 1에 KI라는 식으로 구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L은 0.8 줬고요. K도 줬어요. I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 I를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지금 부하에 전력을 줬죠. 와트. 그럼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니까 여기서 전류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전류 I를 구하시면 V분의 P가 되겠고요. 전력은 100W 곱하기 77등, 그 다음 60W가 55등, 얘를 전압 110V 나누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전류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L은 0.8이고 K는 1점이 줬으니까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예비 전원으로 이용되는 축전지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그림과 같은 부하 특성을 갖는 축전지를 사용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 50A가 나오다가 그 다음 40A로 줄어드는 이런 방전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보수율은 0.8이고요. L이죠. 축전지 온도, 허용 최저 전압, 그 다음에 몇 암페어 아워 이상인 축전지를 선정해야 되느냐. 바로 축전지의 용량 C가 얼마냐 이 얘기네요. 단 I1이 50, I2가 40, K1, K2, 그 다음에 셀당 전압은 한 셀당 1.06이다 라고 줬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라 이런 뜻이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방전 특성 곡선이 나왔을 때 축전지 용량 구할 때는 뭘 조심하셔야 됩니까? 바로 여기 용량 환산 시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용량 환산 시간이 요 전류 변화가 생기는 요 구간까지, 예를 들어 K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K1이다 이렇게 줄 것이냐 아니면 전체 구간을 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전류를 그냥 쓸 거냐 뺄 거냐 뭐 이렇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K1이 전체 구간이고 그 다음에 K2 이렇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전류를 앞에서 그러니까 앞에 전류를 빼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때 용량은 L분의 1에 먼저 K1과 I1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K2에다가 곱할 때는 K2하고 I2를 다 곱하는 것이 아니고 I2에서 I1을 빼줘야 된다 이 얘기죠. 이렇게 구한다는 거 주목해 주시고, 참고로 만약에 축전지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용량 환산 시간을 출제자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자, 용량 환산 시간을 구간을 나눠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K1, 그 다음 여기를 K2라고 주고 여기가 전류 I1, 여기를 I2 이렇게 줬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됩니까? 그대로 L분의 1에 K1 곱하기 I1 그대로 K2 곱하기 I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전류를 곱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축전지 용량은 여기 면적이니까요. 그죠? 면적이니까 이렇게 구간을 주면 K1과 I1을 곱하게 되면 요만큼의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K2에다가 I2를 그대로 다 곱해야만이 여기 면적이 나와서 둘이 더하면 된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K1을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줬기 때문에 우리가 K1 곱하기 I1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I1 이만큼이고 K1 이만큼이니까 전체 이만큼의 면적이 나와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의 면적을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I2와 I1을 뺀다는 건 결국 40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바로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만큼의 면적을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그래프를 방전 특성 곡선을 보셨을 때는 용량 환산 시간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있느냐, 이렇게 전체 구간으로 나왔느냐를 따져서 그냥 사용할 건지 전류를 뺄 건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이렇게 빼주시면 된다 이 얘기니까요. 그대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 보수율은 0.8이라고 줬습니다. 0.8분의 1. 자, K1은 다시 보시면 K1이 1.15, K2가 0.91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넣어서 여러분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2에서 I1 빼는 거니까 40에서 50을 빼시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축전지의 과방전 및 방치 상태, 가벼운 설페이션 현상이 생겼을 때 기능 회복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 방식이 뭐냐? 말 그대로 회복 충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축전지와 알카리 축전지의 공칭 전압을 물어봤죠. 자, 연축전지는 2V죠. 2.0V. 정확히는 이제 셀당 2.0V죠. 원래는 한 셀당 2V인데 출제자가 볼트로 물어봤네요. 그냥 2V라고 써주시고, 시험에 셀당 전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셀당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셀당 전압으로 나오면 단위를 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카리 축전지는 1.2V가 되겠죠. 역시 얘도 원래는 셀당 전압입니다. 한 셀당. 네 번째, 축전지 설비하려고 합니다. 구성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세요. 우리 축전지 설비의 대표적인 설비, 일단은 뭐 축전지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배터리가 있어야만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축전지는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충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과충전이나 뭐 이런 것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겠습니다. 비상용 전원 설비로서 축전지 설비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사용 부하의 방전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이 다음 그림과 같다면 이론상 축전지 용량은 어떻게 선정되는? 축전지 용량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축전지 개수가 83개고요. 뭐 나머지 내용을 쭉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 방전 특성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항상 주목하실 부분은 이런 축전지의 방전 특성 곡선이 나오면 요 용량 환산 개수인 K1, K2, K3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류 변화가 생기는 요 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줬다는 것은 우리가 용량 구할 때 그냥 전류를 빼는 것이 아니라 K1의 I1, 여기 I1으로 보는 거죠. I1, K2의 I2, K3의 그대로 I3를 곱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때 축전지 용량은 L분의 1에 그대로 K1 곱하기 I1, K2 I2, K3 I3 이렇게 구하시면 그냥 용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지금 출제자가 여기에 용량 환산 계수값을 주질 않았습니다. 요 K1, K2, K3를 찾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30분, 10분, 0.1분 시간을 줬고요. 앞에서 방전 종지 전압이 1.06V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여기 표에서 1.06V 전압을 찾으신 다음에 시간이 30분, 10분, 0.1분 이렇게 찾으셔서 요게 K1, K2, K3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축전 용량을 구할 때 K는 용량 환산 시간이고 I는 전류, L 등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L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보수율이라고 하셔도 되고 경련 용량 저하율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용량 환산 시간 K 값으로서 K1, 2, 3를 표에서 구하세요. 요게 K1, 2, 3가 되겠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때 용량 C는 이론상 얼마인지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L분의 1에 그대로 전류를 빼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K1, I1, K2, I2,
K3의 I3를 구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수율 L은 0.8이라고 줬고요. K1, 2, 3 아까 앞에서 구했고요. 전류도 그래프표에 나와 있었죠. 여러분이 숫자 넣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축전지 설비의 부하 특성 곡선이 그림과 같을 때 주어진 조건 이용하여 축전지 용량을 산정하세요. 역시 축전지 용량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용량 환산 시간 K 값의 구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얘는 구간을 전체부터 이렇게 점점 줄여갔죠. 그러면 우리는 전류를 빼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요 전류가 바로 I1, 요 전류가 I2, 여기가 I3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결국 축전지 용량은 보수율 L분의 1에 먼저 K1 곱하기 I1은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빼는 거죠. K2에서 I2 마이너스 I1을 곱하시고, 또 플러스 K3에다가 I3 마이너스 I2를 빼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에 전류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K1, 2, 3는 여기 나와 있고요. 전류 I1, I2, I3를 대입해서 계산기를 여러분께서 눌러보시면 되겠죠. 보수율은 0.8이라고 줬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도 앞에 문제와 똑같은 축전지 용량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용량 환산 시간이 지금 T로 표시되어 있지만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전 시간은 보실 필요 없겠지만 요 어쨌든 시간 구간을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얘도 앞에 전류를 빼면서 계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 I1, 2, 3, 4 다 줬고요. 용량 환산 시간 K1, 2, 3, 4도 줬고 보수율까지 다 줬죠. 그럼 그대로씩만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L분의 1에 K1 곱하기 I1, 그 다음 K2 곱하기 I2에서 I1을 빼시고 I2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K3를 하고 곱할 때는 I3에서 I2를 빼시고 K4에서는 I4 마이너스 I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11번하고 똑같이 수치만 달라졌고요. 똑같이 우리가 방전 전류 가지고 요 방전 시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용량 환산 시간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율 적용하시면 되겠죠. 공식은 똑같으니까요. 앞에 문제 참고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